자, 오후 시간 시작할게요. 자, 오후에는요,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얘기할 내용도 많은 제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도면 작업이 된 건 28069 한 개랑 28335 한 개, 두 종인데요. 28335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우선 회로도를 보면, 자, 약간 비교 영상. 여기 왼쪽이 28069 회로도고요. 오른쪽이 28335 회로도거든요. 근데 제가 왜 28335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냐면, 왼쪽 오른쪽 잘 보시면 폴더 이름이 같은 게 있죠. 폴더란다. 페이지 이름이 같은 게 있죠. 잘 보면 이렇게 같죠? 구별이 안 되실까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얘랑 이름이 거의 같아요. 거의 차이점이 요거 하나야. 요거 3-1이 없어.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회로도 보면은 두 개를 딱 좌우에 놓고 한 장씩 넘겨보세요. 지금 넘겨보시면 회로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28335를 설명하면 28069 회로도는 한 90%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90% 정도. 그래서 28335를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28069의 차이점 조금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서 제어기는 마무리할 겁니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대부분의 모든 작업, 프로그램 짜고 센서 튜닝하고 전류 전압 PID 제어 프로그램 짜고, 그 모든 작업은 다 제어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하는 모든 대부분의 작업은 여기 28335 제어기가 거의 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우석이 기존의 연구실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회로도가 있는데 우석이한테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할 거야. 회로도가 있는데 요게 입출력 핀 있죠? 여기 입출력 핀,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 내가 설명할 때마다 이거 핀 위치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 우석이가 한 번씩 봐주면 돼. 야, 예를 들어 이제 좀 이따가 할 거야. 좀 이따가. 자, 좀 이따 예를 들어 우석아, XA12부터 XA15 15가 GPIO 84부터 87에 할당돼 있어. 할당돼 있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 연구실 코드가 예전부터 계속 쓰고 있던 코드들이 많아서요. 어디 갔지? 코드들이 많아서 여기 보면 XA12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 오른쪽 요거 보면은 GPIO 84 연결되어 있죠. XA12가 어디 연결되어 있죠? 84 연결되어 있죠. XA15는 GPIO 87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도 프로그램 짤 때 뭐 이렇게 실수도 있고 해가지고 기존 거 회로랑 1대1로 다 매핑해놨어. 똑같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석이는 내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핀의 어떤 신호들 연결된 거 있잖아. 예전 거 회로에서 한번 확인만 해. 내가 다 확인은 했는데 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다시. 응? 이거 아니고? 아이고. 위쪽이 잘려서 지금. 자, 그러면 28335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는 총 한 1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회로도랑 다른 부분들 설명할게요. 우선은 외부에서 24V 전원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려요. 옛날 연구실 거는 12에서 15V 써요. 12에서 15. 24V 넣으면 큰일 나.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외부 전원, 그러니까 제어용 전원은 가급적이면 24V로 통일하고 있어요. 자, 커넥터는 몰렉스 35313이란 제품 쓰고 있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1에 보면 BNX005라는 무슨 소자가 하나 있죠. 잘 보면 뭔가 필터 같죠. 딱 느낌상으로. 나중에 인터넷에서 BNX005를 검색해 보세요. 이번 배포한 회로도의 전반적인 큰 특징이 뭐냐면 DC용 EMI 필터를 다 넣어놨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모두 다. 그래서 제어기도 꽤 중요한 회로이기 때문에 이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 DC용 EMI 필터라고 했어요. DC용.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보통 EMI 필터는 다 AC용이에요. 근데 얘는 저전압 DC용 필터로 나온 소자예요. 자, 줄이니까 너무 주네 이것도. 플라이백 회로죠. 입력에 전액 캡이 쭈르륵 4개가 박혀 있고 여기에는 RCD 스너버가 붙어 있습니다. 기존 거랑 틀린 건 아니고 기존에 실험을 이제 해봤던 건데 C는 세라믹 캡 쓰고 있어요. 세라믹 캡. 그 딥타임 말고 SMD 세라믹 캡으로 대체했어요. 가급적이면 딥타입보다 SMD 위주로 부품을 많이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이랑 좀 달라진 게 이 다이오드가 FS8M이라는 걸 추가해 놨어요. 재고 있는 건 확인했고 8A짜리고 TO277이라는 패키지 사용해요. TO177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FSV 150인가? 그거랑 동일한 패키지예요. 왜 S2M 안 썼어요? 라고 궁금하시면 우선 얘가 전류 용량이 높고요. S2M이 높이가 좀 높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약간 뚱뚱해요.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작은데 높이가 좀 높은 다이오드예요. 걔는.
이렇게 좀 줄였고, 그리고 여기 밑에 FET가 하나 있는데 FET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IPD 1EN 뭐 썼는데 걔가요 인피니언 건데 자꾸 재고가 없다고 날라와서 바꿨어요. TI 걸로 그냥. 아마 또 지금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내가 작년 말부터 작업한 회로도인데 그 쓰던 FET가 지금 시장에 많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TI사 걸로 교체했고, 얘는 패키지가 쏜 5/6이에요. 얘가 그나마 제일 커, 패키지가. 이거보다 작으면 여러분이 솔더링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나마 큰 거예요. 5/6mm 짜리인데 나중에 실물 보면 알 거예요, 뭔지. 하고 밑에는 커런트 리밋 저항이 들어가 있고, RC 필터를 거쳐서 플라이백 컨트롤 PWM IC에 커런트 센스 핀에 연결이 되죠. 이제 실험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실험했던 분들은 여기 RC 필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 RC 필터 없으면 이 저항에 스위칭 할 때보다 큰 노이즈가 많이 섞이는데, 그 노이즈 때문에 이 컨트롤러 IC가 뭐라고 하나? 저기 재부팅이 돼요. 재부팅. 이 CSP는 리미트 전압, 여기 내부에 전압 기준이 있어서 그 전압 이상 인식이 되면 이 PWM을 꺼요. 얘가 끄고 다시 소프트 스타팅을 다시 해요. 재부팅 하는 거죠. 하고 나머지는 소프트 스타트 시간을 결정하는 세라믹 캡과, 지금 100나노인데 이 캡 값이 크면 클수록 소프트 스타트, 그러니까는 PWM이 두티가 쭉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값부터 쭉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가끔 실험할 때 경험했던 불은 이게 LED가 불이 검뻑 이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플라이백 만들 때 그게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껌뻑껌뻑하는 시간, 재부팅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얘는 RT라고 해서 옆에 저항값 설정해 주면 나가는 PWM 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얘는 지금 한 50kHz 전후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요 데이터 시트에 보면 나와요. VE는 이제 입력 전압이죠. 여기 15은 뭐냐면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제 노이즈가 입력단이 혹시 많이 들어오면 필터가 있어도, 필터는 딱 봐도 L 아니면 C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태우진 못해요. 에너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 바깥으로 뱉어낼 수는 있어도 들어온 어떤 노이즈를 태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L과 C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에너지를 형태를 변환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도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태우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태우는 개념으로 봤을 땐 반드시 저항이 회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전원에 직렬로 15 있고 이런 거는 이 저항으로 과도한 전압 스파이크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얘가 굉장히 억제가 돼요. 나중에 전자회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알 건데, 이렇게 직렬로, 그래서 직렬로 들어가는 애들은 전류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전압을 막기 위한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로는 15ohm짜리 썼는데, 이제 나중에 계속 연구 개발하다 보면 조건에 따라서
여기 저항값이 뭐 30옴, 100옴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우리 연구실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직렬 저항이 들어간다면 한 10옴 정도면 거의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옆에 U2는 PQ2020이라는 트랜스를 의미하고 있고, 얘는 사용되는 보빈이 양산 보빈을 쓰고 있어서 핀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1, 2, 3, 4, 5, 6 6핀 있고, 오른쪽에 7번부터 14번까지 8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할 분도 계실 텐데, 양산형 보빈은 보빈 만드는 회사마다 다르고, 이게 규격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스탠다드, 그러니까 규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규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소자를 회로에 포함시킬 땐 반드시 코어랑 보빈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걔네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고선 설계해야 돼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지금은 얘는 이 도트를 다 이렇게 플라이백 조건에 맞춰서 그렸거든요. 근데 이거 연구실 거는 연구실에서 쓰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또 밖에 나가거나 나중에 회사 가서 하면은 이 그림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그림일 뿐이야. 그냥 이건 수정해서 내가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도트가 있다고 해서 진짜 도트가 여기일까라고 너무 믿고 하면 안 돼.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 얘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연결해 놨죠. 지금 여기 보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의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위에 내가 건선 조건 적어 놨잖아요. 0.3파이짜리에 3에 세 가닥으로 13턴을 감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3L이니까 세 가닥이잖아요. 세 가닥. 핀은 두 개인데 세 가닥이면 여러분 입장에선 핀당 케이블을 하나만 감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핀에 하나, 다른 한 핀에는 두 가닥 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건선의 조건과 이 자기소자 회로도의 조건이 1대1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회로도는 물론 PCB를 결정하는 물리적 증거이긴 하지만, 이런 자기소자처럼 외적으로 부품이 제작되는 경우는 회로도에 모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얘는 1번 핀이나 2번 핀 하나에다가 세 턴을 한 번에 감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건선 조건이 어떤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제작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핀을 3개를 할당하면 되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3개를 할당하면 이 왼쪽 면을 다 써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너무 패턴이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여기는 용량은 작아도 나름 전력전자 회로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이 넓게 되어 있으면 얘 자체가 노이즈 원이거든요. 노이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패턴 자체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니, 근처에 가까운 신호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 트레이드 오프. 내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확보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출력인데 이렇게 두 개 묶여 있죠. 여기도 3L 세 가닥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을지는 자기 소자를 진짜 감는 분, 실제로 샘플로 제작하는 분이 결정해야 돼요. 한 가닥, 두 가닥 할지, 세 가닥 하고 안 감을지,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 감아보고. 영 불편한데요? 그럼 바꿀 수도 있어요. 0.35에 3L이 아니라 0.45에 2L로 해도 돼요. 이거는 설계 아닐 뿐인 거지, 실제로 코어에 감기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은 약간씩 조정이 된다. 근데 반드시 회로에 적힌 거를 전적으로 믿지 마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다이오드가 있고, 이거는 신규로 들어간 저항인데 보면 직렬에 저항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갔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통 회로에서. 그러면 여긴 왜 넣나요? 라고 물어볼 텐데, 이 플라이백 출력에는 약간의 여기 출력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역방향,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이 동작을 커뮤테이션, 이게 역전되는 동작을 해요. 다이오드의 양단에 전압이 바뀌면서 이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 기생 캡 때문에 약간의 리플이 섞여 나와요. 근데 그 리플이 섞여 나오면 제가 실험을 해보니 AD 변환할 때 노이즈가 보여. 아주 작으나마.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싫어서 작은 저항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이 저항이 필요 없으면 저항 대신에 케이블 날려서 슈터 시키면 돼요. 지금은 방어용으로 넣어놨어요. 이제 PCB 면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고 LED 있고, 이제 캡 같은 것도 있고. 자, 회로를 처음 하시거나 여기 신입으로 오신 분들은 이 전해 캡은 용량은 큰데 단점이 주파수 응답 특성이 높지 않아요. 물론 우리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NXQ는 이 제품급에서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 100kHz까지 반응을 하거든. 근데 100kHz까지만이에요. 대부분 노이즈는 메가대거든요. 메가대, 기가대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세라믹 같은 세라믹 재질의 캡을 달아줘야지만 방어가 됩니다. 세라믹 캡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일반적으로 0에서 1기가까지는 다 동작해요. 아무리 사양이 낮은 것도. 사양이 굉장히 좋은 세라믹 캡은 이제 뭐 기가대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 캡과 세라믹 혹은 필름 캡은 조합을 해서 쓰는 게 사실은 좋아요. 여러모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필터란다. 이 피드백 라인은, 자, 지금 출력 채널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쪽 전원을 센싱해서 여기 전압 분압을 해가지고 해서 요 TL431이라는 소자로 레귤레이션 합니다. 레귤레이션 한다는 거는 어떤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431이 특정 전압 조건이 될 때마다 여기 전압을 피드백 받아서 위쪽에 있는 포토커플러를 온 오프를 해줘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TL431 부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그럼 얘가 온오프가 되면 이 밖에 캡이 하나 있죠. 캡의 양
단자를 스위치 있잖아요. 얘가 온오프 되는 거예요. 계속 되면서 캡의 양 단자를 방전시켜요. 이 포토커플러가. 그래서 이 캡에 항상 일정한 전압이 되도록 동작해요. 그럼 여기 컴프는 뭐냐? 컴프는 여기 U4번 플라이백 컨트롤러의 1번 핀인데, 컴프 핀에서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전류가 흘러나오면 캡에는 전압이 차죠. 그죠? 전압이 계속 차서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플라이백이 꺼져요. 자동으로. 일종의 안전장치죠. 그래서 특정 전압이 되지 않도록 항상 포토커플러가 얘를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자, 그래서 뭐냐? 전반적으로 얘는 전원이 들어오면 우선 소프트 스타팅을 해서 FET를 구동을 하고, FET가 구동되면 플라이백이 최소 몇 번 동작해요. 최소 몇 번. 동작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그 전압이 내가 목표한 전압에 다다르면, 다다르지 않으면은 레귤레이션이 동작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다다르면 왼편에 컴프라는 신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전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전원에서 플라이백 체크를 할 때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라고 하면은 이 컴프핀 전압이 일정하게 DC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뭐 계속 울렁울렁 된다든가 이렇게 뭐 삼각파로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전압이 안 나온다든가, 전압이 안 나오니까는 레귤레이션이 안 돼서 컴프에 전압이 계속 충전이 돼서 전압이 이제 설계, 이 IC 동작 조건을 오버하게 되면 자동으로 끄거든. 이 칩 자체를. 끄면은 소프트 스타트를 다시 해서 PWM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두티가 1%부터 쭉 뭐 50%가 됐건 100%가 됐건 쭉 증가하면서 플라이백을 재기동하거든. 그래서 플라이백이 동작 안 하면 컴프핀 그리고 Q1의 드레인을 찍어서 얘가 스위칭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연구실 사람들 혹은 이제 여기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FET 기호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얘는 N채널 FET고, 이 상단 이 드레인, 하단이 소스, 하고 여기 3번 아니라 4번 핀이 게이트예요. 이 화살표가 게이트 방향으로 있으면 N채널, 바깥으로 있으면 P채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전력전자나 전자회로 책을 또 참고하셔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플라이백은 출력이 약 8V 정도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8V냐? 8V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5V를 만들고, 5V를 가지고 와서 다시 3.3과 1.9를 만들거든요. 이건 LDO예요. 둘 다 LDO인데, 문제는 이 LDO는요 입력과 출력의 전압 차이가 존재해야 돼요. 동작하려면. 근데 이 소자는 약 2V 이상 차이가 나야지 동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2V 이상이면 한 5V나 10V도 되지 않나요? 되죠.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또 크면 열이 많이 나요. 여러분이 학부에 배웠다시피 LDO는 굉장히